현재 반일 집회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같은 일련의 흐름은 일본이 7월에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8월 2일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과 부품, 전략 물자 등을 해외로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고 절차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백색 국가로 불렀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26개국이 된 거죠. 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강제징용 판결, 그거와 관련된 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지난해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판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일본의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조금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일본을 뒤쫓아서 성장하고 있다. 그것도 특히나 세계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분야라든가 첨단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세계 1위 기업, 이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깎아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본 내에 가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정을 보게 되면, 이 아베 총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 평화 헌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 군대를 자기들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헌법으로 개정을 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어떤 일련의 국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북한 이외의 어떤 이 안보상의 위협이 되는 그런 어떤 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무엇인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반향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참의원 선거였던 7월 22일 이전 선거에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